자, 이제는 여의도 토픽입니다. 앞서 월가 시각과 그리고 투자인맥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 미국의 시퀘스트 발동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월가 시각 극복이라는 표현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대안으로 언급됐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5일부터 중국 양회 시작이 되죠.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우리 증시에 또 얼만큼 달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살펴보는 3월 증시라는 힌트는 앞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결론이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2월까지만 해도 시장의 불확실한 분위기 때문에 시장과 연결돼 있는 종목보다는 다소 별도로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자가 2월까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가 포커스였습니다. 여전히 증권사들의 시각은 종목의 선택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유지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질 텐데요. 말씀드린 여의도 토픽, 각 증권사들의 매일매일 새롭게 편입하는 신규 추천주 그리고 추천에서 제외된 종목들을 통해서 그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주목할 종목들, 실제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들어가 보면서 객장 연결해서 구체적인 종목 선정, 해당 종목의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각 증권사의 신규 추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먼저 내놓은 신규 추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과 한국사이버결제가 있는데요. 메일유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성장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성장성이 높은 중국 분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신규 사업의 실적 가시화로 실적 개선 본격화, 여기에 올해 예상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신규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두 종목입니다. 코롱생명과학,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국내 임상 2B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이다. 물량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 가장 큰 성장 동력인 API, 즉 원료의약품 사업부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서원인텍은 매출 성장률 증가가 예상된다네요.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 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공시함에 따라 우량 자회사 실적 반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역시 한국사이버결제 복수 추천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 스마트폰 기반의 학생 카드 서비스와 기업 결제 서비스 대행 사업 등 신규 사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MDS테크 하나대투증권의 오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국방과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전장 부품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 기대감이 꼽혔습니다. 역시 선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IT와 바이오 쪽에 좀 압축이 눈에 띄고요. 한국사이버결제가 복수 두 곳의 증권사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에도 신성장 기대감이라는 타이틀로 거의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추천에서 제외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RF텍과 LG U+를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하나대투증권 모두 우주 일렉트로를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에서는 유원컴텍과 BH를 추천 종목에서 제외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곳의 증권사에서 추천이 제외된 종목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편입 제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요. 최근 기관 중심의 매물 출회 등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최근 5거래일 연속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하루 사고 팔고 사고가 좀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관 쪽의 매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이틀 동안의 우주 일렉트로 한 4% 전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일단 추천 제외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 신중하게 체크해 봐야 할 대목인 듯 싶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신규 추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에서도 일단 투자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객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객장 가서 종목 바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네요. 구미지점의 김수환 대리 직접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네, 유비벨록스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인 IT와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를 결합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힘들도 확인이 되고 최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네요. 25,9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좀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IT 쪽입니다. 최근 갤럭시 S를 포함한 스마트폰이 출하 예정됨에 따라서 NFC 유심칩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데요.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불리는 NFC는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모바일 결제, 자료 공유, 본인 확인 등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NFC 시장은 연 140%씩 매년 성장 중에 있으며 NFC 시장에서 동사는 국내 점유율을 41%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최근 동사에서 탭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실행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방문한 매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규 스마트폰에 NFC 유심칩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메가박스, 신세계, CGV, 백화점 등의 NFC 존이 확대되고 있어서 유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유비벨록스는 스마트카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현대차의 산타페와 기아차 K9의 스마트카 서비스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끄고 차량의 온도를 조절하고 차량 도어의 개폐 여부, 차량 진단 등의 스마트폰의 IT 기술과 자동차가 결합된 스마트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이러한 스마트카 서비스를 현대 기아차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함으로써 올해 스마트카 부분에서만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며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캐시카우인 유심 사업의 스마트카 사업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실적은 현재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스마트카 사업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업 구조의 변화에 해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시 강력한 실적과 성장이라는 모멘텀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유비벨록스였네요. 대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구미지점의 김수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유비벨록스 또 앞으로의 오늘 개장 이후에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